반갑습니다. 역사 2.0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26번 학습제 내용에 이어서 한국 근대사의 주요 사건들을 계속해서 다뤄보겠습니다. 1895년의 을미사변부터 1910년의 한일평화까지의 내용을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잠깐 지난 내용의 내용을 기억하고 오늘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청나라에게 시모노세키 조약의 체결을 강요하였습니다. 조약의 내용에 따라서 일본은 청의 영토였던 랴오둥반도를 차지하게 되지요. 하지만 랴오둥반도를 차지한 일본의 세력이 지나치게 커질 것을 걱정한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유럽 국가 세 나라는 일본에게 랴오둥반도를 청에게 돌려줄 것을 강요합니다. 결국 세 나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한 일본은 청에게 랴오둥반도를 돌려주게 되고요. 이 사건을 삼국 간섭이라 부릅니다. 이 모습을 본 조선의 고종과 명성황후는 일본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는 칠러 정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합니다. 조선의 칠러 정책을 막기 위해서 일본은 조선에 군대를 파견합니다. 일본 정부가 파견한 일본군과 무사들은 경복궁에 침입하여 칠러 정책을 주도하던 조선의 명성황후 민씨를 살해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을미사변이라고 합니다. 을미사변을 통해서 조선 내 정권을 장악한 일본은 갑오개혁에 이어서 또 한 차례의 개혁을 진행합니다. 이를 을미개혁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태양력 사용, 단발령 실시 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이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을 일으켜서 조선 내 정권을 장악하게 되자 이를 막기 위해서 고종은 비밀리에 궁궐을 빠져나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일을 저지릅니다. 당시 러시아를 한자말로 아라사라고 불렸습니다. 러시아 공사관, 아라사 공사관을 줄여서 아관, 왕이 몸을 숨긴 일을 파천, 그래서 아관파천이라고 하는 이 일을 저지르게 되면서 조선의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일본의 세력이 잠시 약화됩니다. 그러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 간의 대립은 더욱더 심화되게 되었습니다. 아관파천이 한참 진행 중이던 1896년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탄생합니다. 독립신문을 창간했던 서대필이 만든 독립협회는 나라의 권리를 되찾겠다, 국권을 회복하겠다라는 목적 아래에 여러 가지 운동을 전개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벌였던 대토론회, 바로 만민공동회였습니다. 이 만민공동회에서는 열강 이권 침탈을 반대하는 내용의 주제로서 많은 백성들이 의견을 표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조선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뜻을 정치에 반영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의회를 개설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리고 의회를 개설해서 입헌군주제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잠시 고종 또한 이 의견에 찬성을 해서 의회 개설운동, 입헌군주제 도입 시도가 성공할 듯이 보였으나 보수 세력의 반대로 결국 독립협회는 강제 해산하게 됩니다. 1897년 아관파천 중이었던 고종은 궁궐로 돌아옵니다. 조선의 궁궐로 돌아올 환자에 궁궐 궁자를 써서 황궁이라고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살펴봤던 독립협회가 진행한 여러 가지 활동, 만민공동회 개최, 이권 침탈 반대운동, 의회 개설운동, 입헌군주제 도입 시도, 그리고 보수 세력의 반대로 인한 실패와 독립협회 강제 해산의 내용이 고종 황궁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조선의 궁궐로 돌아온 고종은 새로이 나라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로 결심합니다.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오른 고종이 새롭게 정한 나라의 이름은 대한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1897년 대한제국이 성립된 1897년은 광무라고 하는 연호의 첫 해로 하면서 새롭게 황제국가를 만들게 되고 우리 조선은 자주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선언하기에 이르지요. 황제 자리에 오른 고종, 광무라는 영어를 쓰니까 이제 광무제라고도 부릅니다. 고종은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한 개혁을 다시 한번 시도합니다. 고종이 주도한 이때의 개혁을 광무개혁이라고 부르는데요. 광무개혁 당시의 원칙은 구본신참이었습니다. 구본신참, 옛것을 근본으로 새것을 참고한다. 우리가 앞에 학습지에서 배웠던 동도서기와 아주 유사한 내용인데요. 이 구본신참의 원칙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개혁을 실시하였던 것이 고종이 진행한 광무개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광무개혁의 주요 내용들을 정치, 경제, 사회 분야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치입니다.
자, 정치적으로는 대한국국제라고 하는 문서를 발표합니다. 대한국국제, 오늘날의 헌법과 유사한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원칙을 담은 글이었습니다. 이 대한국국제에 따르면 대한제국은 전제군주제를 지향하였습니다. 최고 권력자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전제군주제를 지향하였으며, 동시에 우리 대한제국은 전 세계에 있어서 자주 독립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지계를 발급하였습니다. 전국적인 토지조사, 양변 사업을 진행한 이후 각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인정한 문서인 지계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식사능력정책이라고 하는 산업발전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회사, 공장 등을 설립하기도 하였지요. 그리고 전화, 전차, 철도 등의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설치합니다. 이외에도 실업학교, 기술교육기관 등을 설립하는 등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진행되었던 광무개혁. 하지만 구본 신참의 원칙에 따라서 구본, 옛 제도를 그대로 이어서 여전히 황제 중심의 체제인 전제군주제를 이어가려고 했다라는 점은 한계로 꼽히기도 합니다. 한편 광무개혁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당시 국제적인 정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4번 학습지에서 배웠던 의화단 운동, 중국의 의화단 운동 1899년부터 1901년까지 진행되었죠. 1901년 의화단 운동이 끝이 난 이후 한반도와 만주를 둘러싼 러일 간의 대립은 점점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이 러일 간의 대립이 점점 심화되는 사건이 국내에서도 발생하였죠. 아건 파천. 자, 이렇게 러일 간의 대립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과 일본은 1902년 1월 동맹을 맺습니다. 이때의 동맹을 1차 영일동맹이라고 하고, 결국 러일 간에 쌓이고 쌓였던 갈등이 전쟁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1904년부터 5년까지 1년간 진행되었던 이 전쟁을 러일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이 제물포, 오늘날의 인천입니다. 제물포와 위순항에 머무르고 있던 러시아 군대를 기습적으로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은 겉으로 보기에는 러시아가 훨씬 더 국력이 큰, 나라 땅덩어리도 큰, 그래서 일방적으로 끝이 날 것으로 보였으나 일본은 러시아가 자랑하는 발트 함대를 격파하는 등 이 러일 전쟁에서 계속해서 선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과는 다르게 러시아가 불리한 상태로 전쟁이 계속 진행되게 되고, 결국 미국의 중재로 일본이 유리한 상태에서 러일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러시아, 일본 사이에 포츠모스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 포츠모스 조약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일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이던 1904년 2월, 일본은 한일의정서라고 하는 문서의 체결을 조선에게 강요합니다. 일본이 한반도 내에서의 군사기지 사용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한일의정서라는 문서를 체결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일본은 한반도 내 영토를 자기들 일본군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4년 8월 제1차 한일협약이라는 조약을 체결하도록 합니다. 이 조약의 내용에 따르면 일본이 대한제국에 재정고문 그리고 외교고문을 파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문이란 죄를 묻기 위해서 신체를 아프게 하는 고문이 아니라 특정 분야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고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1차 한일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본은 재정, 외교 분야에 있어서 사실상 조선에게 마음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러일 전쟁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일본은 1905년 2월 독도를 불법적으로 일본의 영토에 편입하기도 합니다. 러일 전쟁이 일본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면서 세계의 여러 열강들도 일본의 손을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1905년 7월 미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비밀조약 가스라테프트 밀약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필리핀 그리고 한국에 대한 지배를 상호간에 인정하였습니다. 1905년 8월에는 기존의 1차 영일동맹이 다시 한번 연장되는 2차 영일동맹이 체결되는데요. 이 동맹에서 영국과 일본은 인도와 학국에 대한 지배권을 서로 인정해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전쟁에서 계속 유리한 흐름을 이끌어가고 전 세계의 여러 강한 나라들도 일본의 편을 들어주게 되면서 1905년 9월 러일 전쟁이 끝이 나고 포츠모스 조약이 체결됩니다. 포츠모스 조약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러시아가 한국에서 일본의 우월한 지위를 인정한다. 이제 일본은 한국 침략을 함에 있어서 어느 나라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러시아의 조차지였던 루이순 다롄, 랴동반도의 도시입니다. 본래 청나라 중국의 것이었는데 러시아가 청에게 빌린 땅이었죠. 이 땅들을 일본이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일본이 남만주 철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포츠모스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본은 한반도와 만주 지배를 위한 발판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던 것이죠. 학습지 뒷면에 있는 러일 전쟁의 진행 모습을 담은 지도입니다. 러일 전쟁의 진행 모습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서 주요 격전지의 이름도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러일 전쟁이 끝난 이후 체결된 포츠모스 조약, 그리고 이미 러일 전쟁 중 맺었던 가스라테프트 밀약 2차 영일 동맹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은 일본은 더 이상 망설일 것이 없었습니다. 1905년 맺어진 2차 한일 협약, 다른 말로는 을사늑약, 을사조약이라고 합니다. 2차 한일 협약에 따라서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저항하는 항일의병운동 그리고 애국개몽운동이 전개되었지만 점점점 기울어가는 한국의 국력, 한국의 상황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고요. 결국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면서 대한제국은 완전히 멸망하고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된 이후 우리 한국에서의 독립운동 역사에 대한 내용은 31번, 32번에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학습지에서 우리는 각 나라별로 중국, 일본, 한국의 근대사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공부한 학습지에서는 각 나라별로 여러 주요 사건들의 흐름을 쫙 공부를 했었는데요. 사실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는 여러 주제별로 내용을 전개를 해놨습니다. 자, 주제별로 내용을 구성해놨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헷갈릴 것 같은데요. 27번 학습지 뒷면에 이렇게 필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번 학습지 뒷면에 필기해 줄 내용인데요. 자,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는 대략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세 침략이라는 주제 아래에 아편전쟁, 페리 제독의 무력 시위, 병인양요, 심리양요, 웅료 사건을 배우고요. 자, 개항이라는 주제 아래에 난징조약, 밀화친조약, 밀소 통상조약, 강화도 조약을 배웁니다. 마찬가지로 개혁이라는 주제 아래에 민중운동이라는 주제 아래에 근대국가 수립 노력 그리고 헌법 제정이라는 주제 아래에 각각의 내용을 교과서에서 이제 구성해 놨는데요. 이렇게 주제별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 시간의 흐름을 잡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시간 순서대로 그리고 각 나라별로 내용을 재구성해서 학습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학습지의 구성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을 나라별로 파악하시고요. 나중에 모의고사나 수능을 공부하실 때는 각 주제별로 묶어서 내용을 연결해서 보는 준비도 해놓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한국 근대사의 내용들을 마저 살펴보았습니다. 1910년 한일병합으로 인해서 우리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자, 이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고 우선 다음 시간은 1910년대에서 40년대까지의 국제 정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국제 정세의 모습을 1차, 2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중에 벌어진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예정인데요. 자, 다음 시간도 한번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